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꽃피울 수도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시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이라는 에너지 앞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바로 말입니다. 보내주신 정법 강의 자료들을 보면서 이 말의 힘, 그 본질과 영향력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말이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일종의 강력한 에너지다. 이렇게 규정하는 점이 좀 인상적이던데요. 특히 인간의 말이 동물의 소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에서는 말을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요. 말하는 사람의 어떤 영혼의 상태, 그리고 그 질량을 담은 진동, 파동 에너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질량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냥 무게는 아닐 테고. 그렇죠. 여기서 질량은 뭐랄까 그 사람의 내면적인 깊이나 성숙도 그런 걸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란 게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소리라는 파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에너지라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창조적인 힘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있는 그 흰자위에 대한 설명도 나오잖아요. 네네, 봤어요. 그 흰자위 부분. 눈빛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눈동자가 검잖아요. 생존 때문에. 근데 인간은 흰자위가 드러나서 애정이나 분노 같은 미묘한 감정들을 눈빛만으로도 전할 수 있죠. 이 자료에선 이게 말이라는 정교한 소통 방식과 딱 결합하면서 훨씬 더 깊은 상호 이해, 교감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진화적 특징이라고 봐요. 아하, 단순히 소리뿐만 아니라 눈빛과 말이 함께 작용해서 그 에너지의 파장을 더 키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관점입니다. 와, 흥미롭네요. 말의 그 사람의 내면 상태, 즉 질량이 담긴 에너지다. 근데 이 에너지가 꽃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같은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걸까요? 역시 핵심은 그 말에 실린 마음, 그리고 의도에 있다고 봐야죠. 잔류를 보면 바른 마음, 그러니까 상대를 위하고 살리려는 어떤 진심에서 나온 말은 꽃과 같다고 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녀서요.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나 치유를 주는 거군요. 네,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고요. 반면에 욕심이나 시기, 분노 같은 좀 왜곡된 마음에서 나온 말 있잖아요. 그런 건 독처럼 아주 파괴적인 진동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물론이고. 네, 그걸 넘어서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 해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꼭 악의가 없더라도 쓸데없는 말 자체가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쓸데없는 말도요? 그건 좀 엄격하게 들리는데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 관점에서는 상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건 역시 부정적인 에너지, 즉 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말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되어서 돌고 돌아서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 이야,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정법의 관점에서는 말이 철저하게 인과 법칙,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 있다고 봐요. 좋은 의도로 필요한 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의도나 쓸데없는 말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르고 딱 씨앗 뿌리는 거랑 같다고 비유하죠. 그렇군요. 특히 현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말법 시대요? 그건 또 어떤 뜻인가요? 이 자료들에서는요, 말법 시대를 진리의 분별이 좀 어려워지고 혼란이 많아지는 시대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그 사람의 말의 질량, 그러니까 말에 담긴 에너지 수준이나 진정성, 이런 게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실력이나 내공이 부족하면 결국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죠. 특히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야 할 책임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고 강조하고요.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에 흥망이 달렸다 이런 경고로도 들릴 수 있겠습니다. 와, 듣고 보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럽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 강력한 말의 에너지를 잘 다스리고 또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두 가지예요. 바로 듣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 듣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 네.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그 사람의 상황이나 필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힘이 되는 필요한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아는 것. 그러니까 꾸준히 성찰하고 공부해서 자기 내면, 이 자료에서 말하는 영혼의 질량이나 내공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면에 힘이 있어야 말에도 힘이 실린다. 그 사람의 내면 성장이 먼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하는 그 지혜를 기르는 것. 이게 바로 말 공부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잘난 체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말하는 거, 이런 건 극도로 경계하고요. 네,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정말 수백 마디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꽃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신과 또 타인을 살리는 그런 긍정적인 진동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가 우리 사는 세상에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파동이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말에 어떤 에너지를 실어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역설의 3655네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깨어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